2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신청하겠습니다. 장중에 셀트리온이 자사주 6만 주 신청했고요. 체결된 수량은 14,000주 가까이 체결되었습니다. 14,041주. 체결된 평균 가격은 16만 8천원 언저리에서 체결이 되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JP모건, 신한, 계속해서 어제 들어왔던 물량도 밀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자사주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밀렸던 게 셀트리온만 못 갔거든요. 시장이 FOMC가 끝나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2% 가까운 반등, 코스닥도 반등세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증권 시장에 훈풍이 좀 불었었죠. 그런데 셀트리온만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 자사주가 들어오면서 JP모건과 신한의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왔어요. 외국계 창고를 보면은요. 장중에 JP모건은 끊임없이 매도를 통해서 가격을 좀 통제를 했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장중에 들어왔었다. 중요한 거는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자사주로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랫꼬리를 달았고요. 1분봉으로 좀 보시면 한눈에 드러납니다. 장 초반에 이래요. 상승 살짝 나오고 쭉 밀리고 못 가고 있더라고요. 자사주가 나오면서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났습니다. 셀트리온의 1봉을 보면 아랫꼬리 다른 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때 못 가고 있었는데 들어오면서 쭉 그래도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를,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코스피가 0.78, 코스닥은 1.8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24 약보합, 헬스케어는 0.83 강보합, 셀트리온 제약은 0.15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해외 주식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이 2%, S&P는 1.05, 다우는 0.02 상승 마감했었어요. 연준의 기자회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제가 깨어 있었는데요. 4시에 0.25% 금리 인상 발표하고 시장의 반응은 없었어요. 4시 30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죠. 그쵸? 그런데 다우의 시대는 아니다. 다우는 좀 올랐죠? 많이. 나스닥이 그간 못 갔습니다. 저금리, 성장 섹터, 위험 자산의 대표주인 나스닥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성장 섹터에 훈풍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죠. 그 흐름의 연장선을 보고 있고요. 결국 제가 언급을 드렸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카드가 이제 남지 않았다.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온다. 이미 채권 시장과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예측했고요. 혹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말은 없었어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끝단 그 부분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죠. 하나투자증권의 채권 전략 애널리스트이죠. 김성수 애널리스트가 FOMC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높은 기준금리 유지도 엄연한 긴축이다. 기준금리 인상도 긴축이지만 높은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엄연한 긴축. 기존 전망 3월 인상 사이클 종료, 최종금리 5% 유지한다. 이제는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 국면에 진입했고 긴축의 강조 조절이 가능함을 연중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년 만에 베이비스텝, 기준금리 4.75로 만장일치 25bp 인상. 디스플레이션 인정하였다. 확실하게 보여준 속도 조절 의지. 그래서 소폭 완화적으로 바뀐 물가 인식.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 물가 영향력 감소. 저는 이건 반대합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봉합이 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세계 경제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었다가 봉합되었다가 물가 상승을 급등시킬 수 있는 야기입니다. 지금은 가라앉았지만 다시 소화가 되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기득권에 저는 의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실무경제 파일을 감소를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4차 산업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장 섹터, 고령화와 재정 적자, 전기차의 패러다임은 즉 자율주행차, 로봇, 소프트웨어 혁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의 바로 메타와 우주와 인공지능을 같이 확장해보면 되겠죠? 트위터 인수도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로 대변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빅테크, 중국에서는 배트맨,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플랫폼 업체 얘네들도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 섹터를 제외하고는 양적인 제조업의 성장은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직시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준금리 인상 강도 약화, 유연해질 수 있는 QT 등 네 가지. QT도 제가 말씀드렸죠? Q 위의 반대말,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 양적 긴축. 연준에 자산 재투자를 멈추고 자산을 축소하겠다. 그러나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까지 육박했다가 좀 줄이다가 못 줄이고 포기할 거다. 이미 실물 경제는 망가져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높은 금리의 유지도 엄연한 긴축이다.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데 기준금리 인상도 긴축이지만 높은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엄연한 긴축이다. 이제는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 국면에 진입했고 긴축의 강도 조절이 가능함을 연준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자, 3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하겠죠. 언제까지? 실물 경제, 자산 시장, 금융 경제가 받아줄 때까지. 자, 이때까지 고금리 유지. 그 금리 기간이 얼마나 길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다지 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 또한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 또한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50bp 떨어진다. 자, 이들은 좀 오버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미 국채 10년물이 훅 하고 또 떨어졌어요. 3.51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 글로벌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매크로의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이렇게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1219원, 원화의 강세, 위험자산의 강세, 달러의 약세, 101.01 쭉 내려왔고 유가 또한 76.41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건 자,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의 본격적인 시작이 나스닥 기준으로 자, 이에 맞춰서 코스피도 상승해 나왔습니다. 장초에 셀트리온만 못 올라가다가 자, 결국은 NH투자증권에서 자사주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가 상승이 아닌 장중에는 빨간불도 나왔었죠. 그런데 아랫꼬리를 달고 보합권에서 마무리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적 성장 기반 위에 주가 상승이 따라와야 되고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 272만 6천 주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 15,000주, 6,000주 가까이 줄어서 저점 대비 229만 주 대비해서 약 40만 주 가까이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줄어들어야 되죠.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7.41, 거래량은 47만 2천 주, 오늘 0.24 약보합권.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3.70, 거래량은 68만 1천 주, 오늘 0.83 강보합, 상승으로 끝났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7.61, 거래량은 10만 7천 주, 오늘 0.15 강보합,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 0.79, 자, 바닥에서 오르락 내리락, 자, 고작 0.02% 늘었고요. 헬스케어 1.42, 마찬가지로 0.02, 바닥에서 수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은 1.17, 삼형제 다 0.02% 늘었습니다. 얘 또한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기준에서 대차 잔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는요, 32,000주, 2월 1일 기준이죠. 신용 잔고 비율 또한 2월 1일 기준입니다. 32,000주 줄어서 929,150주. 자, 볼게요, 흐름을. 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깼으면 좋겠는데요. 825만 주 아래로 내려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부분은 주가 상승, 그리고 기업 가치의 상승, 대차 잔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할 텐데요.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용 잔고 비율과 대차 잔고는 2월
1일 기준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은요. 자, 정말 가관입니다. 2000주 외국인 매수, 기간 4100주 매도, 개인은 395주 매도. 자, 이게 하루의 흐름인지 반나절의 흐름인지 종잡을 수가 없죠. 기간 4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2500주 매도, 연기금은 4750주 매도, 사모펀드는 1400주, 보험은 1900주 매수하였습니다. 수급의 분석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JP모건, 신한을 통해서 누르고 있었다. 누르다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서 얘네가 빠꾸를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아랫꼬리를 달았다. 자, 그러면서 흐름이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한 달 기준을 보더라도 개인은 36,000주 매도, 외국인 38,000주 매수, 기간 7,000주 매도입니다. 하루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하루에도 거래량이 작았을 때 흐름이죠. 셀트리온은 명실상부하게 3대 주체의 중심, 수급에 주체가 없어요. 현재 연기금도 14,800주 한 달 기준, 금융투자도 11,000주 매도, 사모펀드도 6,600주 매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방향성이 보이기를 한번 이제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 흐름이 돌아오기를, 심장 박동이 멈췄던 게 다시 한번 뛰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입니다. 똑같아요. 외국인 2,277주 매수, 기간 8,690주 매수, 개인은 10,000주 매도입니다. 자, 하루의 흐름이라 치고 너무 좀 그렇죠? 연기금 1,355주, 사모펀드 3,000주, 금융투자 2,500주, 보험 594주, 약 600주 매수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을 봐도 외국인 16,000주 매수, 기간 13,000주 매도, 개인 3,900주, 약 4,000주 매도입니다. 연기금도 한 달 기준 14,000주 매도, 사모펀드는 약 5,800주 매수. 자, 수급의 주체가 똑같이 셀트리온과 같게 다르지 않게 없습니다. 자,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오늘 쌍끌이 매수인데 보십시오. 850주, 600주 매수. 600주 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650주, 투신 29주, 연기금 사모펀드 53주, 23주 각각 매도하였습니다. 이건 저도 매수하겠네요. 자, 어쨌든 1400주 개인이 매도, 이 중에 한 달 기준 3000주 매수, 기간 1000주 매수, 외국인 4200주 매도입니다. 수급의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거기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슈팅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시간을 기다려 보시죠. 이미 증시 상황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렇고요. 코스피의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강세였고요.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매크로를 같이 보셔야, 연준을 같이 봐야 흐름이 잘 읽히는 거죠. 당연히 5,500억 들어왔어요. 기간은 2,700억 매도, 개인은 3,550억 매도이죠. 자, 외국인이 무려 한 달 기준 7조로 들어왔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3월에 0.25 올리고 끝난다. 이때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 그 흐름에 대한 수급에 먼저 들어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고요. 대세 상승이 아니라 조금 긴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ADC, 항체의약품 강화, 셀트리온 신성장 동력 발굴 속도를 낸다. 미래에셋과 영국 이익수다 지분 47.05로 늘려 국내 피노바이오에서 대규모 기술 실시권 도입, 경구용 항체 치료제, 이중항체 등 신성장 동목 확보에 기대를 건다. 바이오시밀러로 계속해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서 신약에 바이오 베터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차세대 먹거리에 지분 투자, 공동연구 등 ADC 경쟁력 강화, 그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ADC입니다. 이중항체, mRNA 플랫폼, 그리고 ADC,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경구용 항체 치료제, 이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ADC입니다. 오래전부터 컨트롤 기술을 확보를 했었고요. 이미 셀트리온, 레고캠, 익수다, 피노바이오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2024년 내년이면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신약을 본격적으로 확보하는 회사가 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와 연장선에서 바이오시밀러 한계와 도전, 합병 셀트리온, 신약 개발 관건은 결국 현금이다. 현금 창출 능력에 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ADC, 이중항체, mRNA 플랫폼, 경구용 항체 치료제, 기타 등등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본업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으로 창출 능력이 늘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3, 4합병 전략은 헬스케어 매출이 관건이다. 정확한 지적이죠? 헬스케어의 실적 개선이 3, 4합병의 키가 될 전망이다. 이게 돼야 수급도 따라오고요. 실적과 가치와 동반해서 시가총액에, 즉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과 맞물려서 결국은 시가총액과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실적 성장 기반 위에 3, 4합병이 진행돼야 본격적인 고속열차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직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7월 기준 직판이 무척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장을 가누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죠. 영업이익 1조 돌파, LG에너지솔루션 올해 매출 30% 파이 늘린다. 북미 시장 집중 과속화할 것. 자, 매출액은 25조 원인데 고작 영업이익이 1조예요. 다만 성장을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대장 섹터가 업종 대장이 성장을 하니까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금줄이 씨가 말라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덜 영향을 받았어요. 주가가 많이 견고한 부분이죠. 셀트리온, 자, 대단하죠? 현금 창출 능력과 부가가치가 얘네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매출액이 2조인데 영업 2조 4천억이죠? 조금 있으면 3조에 육박하겠죠? 영업이익 1조에 도달합니다. 3조를 가지고 1조 이상을 만들어내요. 자, 4조, 5조 계속해서 30% 이상의 성장을 증명해낸다면 셀트리온을 기준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겠죠. 저는 그 기준점이 2023년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늦어도 2024년. 다만 2023년, 2024년 그 사이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이 모든 부분을 뚫고 지나가겠죠. 결국 실적은 성장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결국 경기 방어주 섹터에서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는 거죠. 아파도 병원을 못 가게 되면 죽습니다.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한 번 맞으면 평생 투여가 되죠. 항암제는 투여가 안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 중심 섹터에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흐름을 좀 타서 상승권으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